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멋진 주말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위축되었던 것이 이제 뭐 악재 해소, 그 다음에 뭐 뉴스가 나온 건가요? 잭슨홀 연설하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던 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 좀 풀리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오늘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 몇몇 분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조금 심상치 않네요. 자, 그래서 뭐 데이터 디펜던 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그동안에 제가 다음번 FOMC 전까지는 평화의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데이터 시즌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월의 데이터에 따라서 50bp냐 75bp냐가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장 한마디, 연준이 좀 더 강경해진 것 같다. 예, 연준이 좀 더 강경해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달에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유가의 방향성, 그 다음에 집값의 하락 정도 수준에 따라서 이번에도 75p 인상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원유 가격은 조금 내렸습니다. 92%대 하락한 92.98달러이고요. 반면에 비철금속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구리는 1.2% 올랐고요. 니켈 2.5% 상승, 알루미늄과 팔라듐 등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곡물가의 하락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밀값이 오늘 3%대 하락을 했고, 옥수수 1.1, 대두 1.8로 거의 이제 전쟁 이전 수준 금액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양한 일이라고 봐요. 이 어려운 국가들은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굶주림이 시작될 수도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르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보고 나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준 인사들 발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주식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특별히 어제 제가 CT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곧 저점이다,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꽤 올라서 반도체가 무려 3.66% 지수가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AMD,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 다 4%를 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9%가 넘었고, 뭐 3% 넘는 건 거의 대부분 3% 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테슬라만 빼고요. 왜? 테슬라가 이제 뉴스가 발산됐거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호재의 발현, 호재의 효과가 끝, 즉 1대3으로 주식 분할을 했어요. 한 주를 세 주로 또다시 분할을 하면서 900달러가 300달러로 됐었는데, 거기서 0.3% 빠지면서 300달러 조금 밑에서 가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식 분할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빅테크들이 좋았는데 그쪽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자, P&G라든가 저쪽 오른쪽 끝에 보면 유통업체들이 있는데 약 엇갈리죠. 유통업체들이 오늘 실적 발표 중에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업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게임트리가 상당히 빠졌어요. 게임트리가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어디 갔어? 적어놨는데, 네, 상당히 빠지면서 끝났고요. 10.2%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트닷컴도 3.3% 떨어졌습니다. 미국 소매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자, 반면에 홍콩 관련 ADR 주식들이 거의 급등 또는 폭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핀듀오도가 12%나 폭등했고요. JD 중등닷컴 9.2%, 바이두 8.7%, 알리바바 7.9%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홍콩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건 하나증권의 라피키 투자전략팀장이 전달하시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이 중국 ADR 상장 기업의 홍콩 현장 감사 합의에 근접했다. 네, 근접했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KWEP
B가 7% 올랐다 이렇게 전달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오디오, 핀디오디오 뭐 이런 등등등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 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과연 부활이 시작되느냐, 야 80달러대에 물타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너무 물리니까 물타기 하기도, 한국 주식 물타기가 되는데 외국 주식 물타기가 안 되네, 열받아가지고. 네, 어쨌든 이게 아직 뭐 잘 못하니까. 자 이제 미국의 물가를 결정하는 휘발유 가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떨어지는데 완만해졌죠. 3달러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떨어지는 폭이 좀 완만해졌고, 전년 대비 하락폭도 뭐 비슷하게 좀 완만해지는 흐름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죠. 오늘 채권 가격은 그동안에 계속 금리 상승 약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소폭 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0년물이 어제 3.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3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7bp 정도 떨어졌으니까 적은 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년물은 3.37에서 오히려 3.4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훨씬 더 벌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30bp가 넘는 30bp가 넘는 수준의 금리 격차가 벌어졌고요. 3개월물은 올랐습니다. 어제 2.78에서 2.82로 오르면서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는 더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자, 환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달러 지수가 108.59에서 108.43이니까. 그리고 유로 달러가 장중에 뭐 1대1 패러티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어제 0.9967에서 0.997오니까 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원화는 1140원에서 1134원으로 큰 폭? 이 정도는 큰 폭, 6원 정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달러 위안도 6.87에서 6.85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오늘 지표들도 몇 가지 나왔는데, 지표 얘기까지 하고 집중적으로 팝시다. 자, GDP 전분기 대비 2분기 실적 발표가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0.6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예비치가 0.9가 나왔었거든요. 마이너스. 그리고 이전치 0.-9였는데 0.-0.6으로 좀 덜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물가지수가 GDP 물가지수가 9%가 나왔어요. 이전에는 8.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은 판매 쪽 국내 총생산은 1.3이 나왔습니다. 이전엔 1.1이었고요. 자, 개인 소비 지출 나왔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7.1% 나왔습니다. 이전도 7.1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 소비 지출은 이전에 1.0이었는데 1.5%로 2분기에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근원 소비 지출은 5.2에서 4.4로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는 24만 5천 명에서 24만 3천 명, 2천 명 줄었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43만 4천에서 141만 5천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히려 이걸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14만 5천에서 14만 7천으로 약 1,500명 느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기업 재고는 기업 실적은 전분기 대비 9.1%나 올랐습니다. 전기에는 마이너스 4.9%였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기업 실적은 양호하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고용이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소비 지출은 보면 개인 소비 지출 2분기에 7.1%예요. 플러스 7.1%.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여전히 살았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댓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장이 가장 정확하다. 물론 이제 한두 군데만이 아니고 뭐 많을수록 좋겠죠. 그 통계는. 근데 현장이 정확한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랬죠. 중산층들이 워낙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10억을 받았다나 많이 받아가지고 여유가 있다. 지금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도 증가된 양상이고 저축률도 증가된 양상이에요. 쓸 돈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은 일용직을 해야 되는 분들, 서비스업에 있는 분들은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산층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있어서 소비의 여력이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이고, 어제 짤막한 뉴스 하나 나왔던 게 미국 폐기물 처리 업체, 쓰레기 처리 업체의 주가가 신고가다라고 하면서 폐기물 처리의 양이 계속해서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소비가 많다는 얘기죠. 소비가 많으니까 폐기물도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가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늘 지표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썩 나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넘기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이 생각이 되는 상황이죠. 자, 물론 제조업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캔사스시티 8월 관할 지역 제조업 생산 지수가 전월 7에서 마이너스 9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캔사스시티 연은의 8월 제조업 합성 지수는 3이 나왔습니다. 전월 13. 뭐 확실히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비는 좀 살아있다. 그리고 고용도 여전히 좀 탄탄하다. 그러니까 쓸돈은 여전히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의 상황들을 몇 가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연준 인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또 하나, 푸틴이 군인 13.5%의 증원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아이씨, 나 진짜. 네, 말 착한 말 쓰기로 했죠. 임산부가 듣기 때문에. 네, IB입니다. 네, IC 아니고. 네, 자, 연준 인사들 발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총재 발언이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는 당장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당장 강한 노동시장도 갖고 있다. 이는 연방기금금리를 적당한 지점으로 가져갈 좋은 시기로 보인다. 아까 우리도 지표를 통해서 봤죠.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확 늘어나진 않고요. 실업수당 청건수나 이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경기가 아까 뭐 폐기물 어쩌고저쩌고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블러드는 지금이 좋은 때니 지금 금리를 팍팍 올려야 된다.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말에 3.75에서 4%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늦는 것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고요. 물가 안정이 심각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데 현재 실효금리인 2.33%, 2.25에서 2.5 사이니까 2.33이죠. 2.33%는 충분하지 않은 레벨이라고 얘기했고요. 2023년 최종금리 레벨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망하기 힘들지만 시장 물가 안정 실패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3.75까지 올리려면 지금 2.5, 고점이 2.5니까 1.5%를 더 올려야 돼요. 50, 50, 50 아니면 75, 20, 50, 25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패트릭 하커 총재,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는 대학적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근데 지표 보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표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연말에 3.4%를 웃도는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남았는데 1% 이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50, 25, 25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물가 안정에 대한 희미한 빛이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희미한 빛이다라고 얘기했고, 연준의 책무는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83년 이후 연준은 총 86차례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 중 75차례가 50bp 미만 인상이었다. 그래도 9월 50bp 인상은 충분한 수준 인상이 아니다 라고 패트릭 하커가 대체적으로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는데 9월 달에 50bp 인상은 충분한 수준 인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자, 라파엘 보스티, 이분은 비둘기 중에 비둘기죠. 지난 5월 달에 연말 기준금리가 3% 언저리 뭐 이런 얘기했다가 시장의 폭발성을 만들어 줬다가 아니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6월 달 폭락에 또 기초를 다져주신 분인데요. 지금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또는 75bp 인상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동전 던지기와 같지만 지표가 더 강해진다면 75bp 인상으로 나는 기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아직 50bp인지 75bp인지 결정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했고, 중립금리는 3% 부근으로 추정한다.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쵸? 느낌 좀 이상한데요? 그럼 중립금리 지금 한 3%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골치 아프죠 라는 얘기 드렸죠. 왜 골치 아파요? 중립금리가 3%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수준 어디지? 공표는 2%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그러나 대충 한 3%대까지는 봐주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 이상이면 무슨 말이냐? 중립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야?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이 이제 6%도 아직 안 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3%에서 꽤나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4%가 높은 금리야? 아니지. 현재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물론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지만 자,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어주는 대목이었고요. 자, 에스터 조지 총재는 우리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다. 7월 수치가 일부 완화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경제는 4%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싸. 자, 우리는 명료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인상 여력은 남아있다. 자, 기준금리가 4%를 넘으면 그때는 동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연준 인사들의 의견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네 목표 금리는 4%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이분들의 생각을 종합을 해보면 그쵸? 네, 내년도 4%가 보이는 겁니다. 자, 4%가 되면 자,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4%가 되면 회사채 금리는 얼마가 될까요? 한 7% 되겠죠. 7%. 네. 웬만큼 대단한 회사 아니면 7% 될 것 같습니다. 웬만큼 대단한 회사들은 한 5% 중반에서 6%대 중반 그 정도를 할 것이고요. 조금 비실비실한 업체들은 두 자릿수를 향해 가겠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투자에 대안이 생기는 상황이라서 상방에 상당한 가두리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주가가 뻗치고 일어나 가려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금리가 높다고 주가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채권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서 상당히 금리 차를 10년, 2년물은 역전시켰고 10년과 2개월물은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근데 연준의 이야기는 지금은 괜찮다는 얘기고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꽤 높은 내년도 한 중반까지는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엿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은 9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지금 시장은 50bp는 다 프라이싱을 하고 있어요. 근데 75bp는 이번 주 떨어진 걸로 일부 먹었어요. 그러나 다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9월 달에 나오는 물가 관련 지표라든가 고용 관련 지표들을 보면 9월 달에 75bp인지 50bp가 결정이 될 것이고 75bp를 지금 다 소화해낸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채권 금리 기준으로는 다 소화를 못 시킨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2년물이 지금 2.8이잖아요. 자, 그러면 75bp를 인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75bp를 올라면 지금 2.5예요. 3.25에서 3에서 3.25가 되니까 2년물이 최소한 3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75bp라면 자, 그러면 2년물이 3%까지 가게 되면 시장은 약간 충격을 더 받을 공간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한 달 남았어요. 네, 뚝 떨어지면 좋죠. 인플레이가 뚝 떨어지면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옵니다. 자, 데이터 디펜던. 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디펜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금요일 맞아서 오전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은 모르겠으나 오전장은 좋을 것 같으니까 오전장은 즐깁시다. 오후에도 즐기는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